땅을 판다는 거, 이게 그냥 흙 퍼내는 작업이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가만히 있던 땅속의 힘의 균형을 건드리는 아주 정교한 수술 같은 거예요. 그럼 땅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길을 따라가는 기술, 저능력 경로, TSP 분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굴착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.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숫자로 바꿔주는 정말 마법 같은 공식들을 만나볼 겁니다. 이걸 가지고 실제 현장의 핵심 지점 세 군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추적해 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설계 기준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굴착은 응력 해방의 과정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땅을 파내는 행위를 넘어서 땅이 스스로를 지탱하던 그 힘의 질서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.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평온한 상태의 땅이에요. 모든 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.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. 흙을 딱 파내는 순간 이 균형이 와르르 무너집니다. 지지대를 잃은 땅은 밀려나고 부풀어 오르고 말 그대로 아우성을 치는 거죠. 이걸 바로 엔지니어들이 응력 해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반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공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아우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두 번째, 응력 변화를 읽는 도구들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. 이제부터는 좀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를 떠나서요,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바로 이 두 공식, P와 Q가 땅속의 언어를 해석해주는 로제타석 같은 겁니다. 왼쪽에 보이는 P는요, 집안이 받는 평균적인 압박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반면에 오른쪽의 Q는 집안을 막 비틀고 찢으려고 하는 아주 파괴적인 스트레스 그 자체죠. 땅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드라마는 결국 이 두 숫자가 어떻게 춤을 추느냐, 바로 그 문제거든요. 그럼 이 P와 Q의 춤을 어디서 볼 수 있냐? 바로 이 P-Q 다이어그램, 그러니까 응력의 여정을 기록하는 GPS 지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시작점 O를 한번 보세요. 원점 0,0이 아니죠?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요, 땅이라는 건 단 한순간도 아무 힘도 안 받는 상태, 뭐랄까 무중력 상태일 수가 없거든요. 자기 무게를 버티는 초기 응력이 항상 존재하죠. 이 O지점이 바로 굴착이라는 대수술을 시작하기 전 우리의 현재 위치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지도도 생겼고 도구도 손에 쥐었으니까 진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세 번째 장에서는요, 굴착 현장의 가장 중요한 세 지점에서 땅이 실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 응력 경로를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우리가 집중해서 볼 세 명의 주인공입니다. B는 굴착바닥의 심장부고요. C는 흙막이 벽의 최전선, 그리고 D는 그 벽의 발끝, 아주 깊은 땅속입니다. 이제부터 이 세 지점이 들려주는 각기 다른 운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자,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? 바로 B 지점, 굴착 바닥의 가장 깊은 중심부입니다. 이곳의 운명은 아주 간단해요. 머리 위를 꽉 누르고 있던 흙이 사라졌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압력이 그냥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. 왼쪽 지도 한번 보세요. 경로가 시작점 O에서 왼쪽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치죠. P와 Q, 즉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둘 다 사라지는 거예요. 그 결과는 어떨까요? 오른쪽 그림처럼 억눌려 있던 땅이 위로 불룩 솟아오르는 히빙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게 바로 응력 해방이 만들어낸 첫 번째 문제죠. 그러니까 B 지점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. 해방. 모든 응력이 확 줄면서 땅이 위로 솟구치는 히빙. B 지점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주인공 C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흙과 벽이 정면으로 딱 맞서고 있는 최전선입니다. 이곳의 이야기는 정말 독특해요. 흙이 사라진 빈 공간을 벽이 딱 버텨주니까 응력 경로가 아주 기묘한 궤적을 그리거든요. 그래프를 보세요.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지죠?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평균적인 압박감 P는 거의 그대로인데 파괴적인 스트레스 Q만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. 이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흙이 벽을 맹렬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C 지점의 키워드는 반격입니다. 압력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만 사라지니까 흙이 벽을 향해서 반격을 하는 거죠.
근데 이 힘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버티던 벽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게 C 지점의 핵심 위험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주인공 D 지점을 만나러 가보죠. 굴착면보다 훨씬 깊은 땅속, 바로 벽의 발끝입니다. 이 깊은 곳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. 벽의 발끝이 흙 속을 파고들면서 아주 강력한 압축이 생기거든요. 지도를 보면 경로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. 이번엔 반대예요. 압박감 P는 확 커지는데 스트레스 Q는 줄어들죠. 이 강력한 압박이 결국 벽의 발끝을 바깥으로 뻥 차버리는 토킥아웃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. D 지점의 키워드는 압축입니다. 벽 자체가 흙을 꽉 누르는데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자기 발끝이 튕겨나가는 뭐랄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. 이게 바로 D 지점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. 네, 이렇게 세 지점의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볼 시간이네요. 이 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 가치를 화변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완벽한 요약본, 뭐랄까 현장을 위한 진단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B, C, D 각 지점에서 어떤 응력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어떤 위험이 생기며 이걸 막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모든 게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죠. 물론 이 분석법이 만능은 아니에요. 응력의 흐름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준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현실의 흙을 완벽하게 채취해서 분석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요. 또 아무래도 이게 2D 지도잖아요. 복잡한 3차원 현실을 완벽하게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. 이 모든 복잡한 이론이 결국 안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현실과 만나는 지점입니다. 결국 우리가 이 복잡한 응력 경로를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가?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죠. 엔지니어는 그냥 관찰자로 끝나지 않아요. 지금 보시는 이 계기판처럼 KDS 같은 설계 기준이 정해놓은 명확한 숫자를 통해 위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붕괴를 아예 원천봉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.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. 1%에서 5%. 이게 바로 굴착 깊이 H에 대한 허용 변이의 이론적인 파괴 한계선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여기가 바로 데인저존.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겁니다. 그렇다면 실제 법, 그러니까 KDS 설계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할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바로 0.2에서 0.3%입니다. 파괴 한계선보다 수십 배나 더 작은 정말 보수적인 숫자죠. 이 위험구역과 안전구역 사이의 엄청난 거리, 이게 바로 안전율이라는 것의 무게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TSP 분석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. 땅의 언어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을 숫자로 예측하고 안전을 설계하는 것,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의 도시가 점점 더 깊고 복잡해지는 지금 우리의 지도는 과연 현실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?